한국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우리의 역사 고구려.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부심을 하늘 높이 올려드릴게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무려 705년간 존속한 대제국이었습니다. 705년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안 나시죠? 조선 왕조가 518년, 로마 제국이 약 500년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영토. 고구려의 전성기 영토는 현재의 북한 전체,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남한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까지 무려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땅을 다스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어요? 현재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0배가 넘어요. 특히 광개토대왕 시대에는 중국 대륙 깊숙이까지 진출해서 당시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동방의 강국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어요.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바다를 건너 백제를 정벌하고 신라를 구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였다는 증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을 떨게 만든 유일한 한민족 국가가 바로 고구려예요. 수나라 30만 대군을 살수대첩에서 전멸시키고 당나라 황제 이재민을 안시성에서 한쪽 눈을 멀게 만든 그 고구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 말고 우리가 잘 몰랐던 고구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고구려는 세계 최초의 다민족 연방국가였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단순히 한민족만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초의 다민족 연방국가라는 사실. 고구려 영토 안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고구려족을 중심으로 부여족, 옥저족, 동해족, 말갈족, 거란족, 심지어 한족까지 마치 현재의 미국처럼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놀라운 건 고구려의 오부체제예요. 중앙의 왕실을 중심으로 연나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각 부족들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진보적인 시스템인지 아시겠어요? 당시 중국은 한족 중심의 중앙집권제였고 로마 제국도 로마인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이미 1500년 전에 다문화 연방제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고구려의 관직 이름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대가, 주부, 사자, 조이, 선임 등등. 이런 관직 이름들이 각기 다른 부족의 언어에서 나온 것으로 한족 중심의 중국식 관직명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고구려군의 구성도 정말 다채로웠어요. 고구려 기병대, 말갈보병대, 거란 공수대 등등 각 민족의 특기를 살린 다국적군이었던 거죠.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의 장점을 결합했기 때문에 중국군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500년 전에 이미 다민족 국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고구려의 지혜. 현재 유럽연합이나 미국도 이런 다민족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구려는 이미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 고구려 여성들은 전쟁의 주역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고구려 여성 전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구려 하면 을지문덕, 연개소문 같은 남성 영웅들만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여성들도 활발하게 전쟁에 참여했어요.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무용총의 수렵도에는 여성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고구려의 전쟁 당시 어엿한 전투병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특히 우문술의 고구려 침입 당시 기록을 보면 고구려 여인들이 성벽에서 화살을 쏘며 저항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인들의 활 솜씨가 남자 못지않게 뛰어났다는 평가까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연개소문의 누이에 대한 기록이에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연개소문의 누이는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서 당군과 싸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단순히 보조 역할이 아니라 부대를 지휘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거였어요. 같은 시대 중국이나 백제, 신라에서는 여성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고구려만의 독특한 문화였던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고구려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고구려에서는 여성도 재산 상속권이 있었고 심지어 여성이 가문의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국 사서에는 고구려 여인들은 담대하고 용맹하며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정말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고구려는 1500년 전에 이미 양성평등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나라를 지키는 전사로 활동했다는 것, 정말 진보적이지 않나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의 비밀이 바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까지 전투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해요. 세 번째 이야기. 고구려는 동아시아 문화의 수출 대국이었다.
지금 한류와 같이 고구려가 단순히 군사 강국이 아니라 문화 수출 대국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흔히 고구려 하면 전쟁과 무력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고구려 문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고구려는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다. 먼저 일본을 볼까요? 현재 일본 나라현에 있는 타카마스즈카 고분의 벽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유명한 사신도 벽화가 바로 고구려 벽화와 거의 똑같아요. 고구려 귀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한 거죠. 그리고 일본의 아스카 문화 자체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일본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일본 왕실의 조상 중에 고구려계가 있다는 기록도 있어요. 백제와 신라에 미친 영향력.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나온 금관이나 장신구들을 보면 고구려 양식의 영향이 뚜렷해요. 신라의 천마총 금관도 고구려의 조형 양식을 많이 받아들였고요. 특히 신라 말기의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걸작들도 고구려 불교 문화의 영향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친 국가. 가장 놀라운 건 중국에 미친 영향이에요. 고구려가 중국의 문화를 역수출했다는 사실. 당나라의 당삼체 도자기 기법은 실제로는 고구려에서 먼저 발달했던 기술이에요. 그리고 당나라 궁중음악 중에 고구려악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었을 정도예요. 고구려 승려들의 예술 활약. 고구려 승려들의 해외 활동도 정말 대단했어요. 해자와 해관, 담진 같은 고구려 승려들이 일본에 가서 불교뿐만 아니라 건축회화, 조각 기술까지 전수했어요. 특히 담징은 일본의 채색화 기법을 전해줬는데 이게 현재 일본 전통 회화의 뿌리가 되었어요. 고구려는 한류의 원조? 생각해보세요. 현재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그 원조가 바로 고구려였던 거예요. 이미 1500년 전에 고구려 문화가 동아시아 전체를 강타했던 거죠. 고구려 토기, 고구려 벽화, 고구려 음악, 고구려 불교. 이 모든 것들이 주변국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고구려의 3가지 숨겨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첫째, 세계 최초의 다민족 연방국가였던 고구려의 포용력. 둘째, 여성들도 당당한 전사로 활약했던 고구려의 진보성. 셋째, 동아시아 문화를 선도했던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단순히 영토가 넓고 군사가 강했던 것을 넘어서 정말 진보적이고 포용적이며 문화적으로도 앞서 나간 놀라운 문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저력, 그 뿌리에는 바로 이런 고구려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구려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멋진 센스.